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입니다. 증시전략센터 최현정입니다. 12월 치고는 날씨가 꽤 따뜻한데요. 아침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호흡기 질환 가지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요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공기 중에 건조한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요. 물도 특별히 자주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잠깐 살펴드리죠.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흘째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유럽발 재정 위기가 부각된 것이 여전히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코스피가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909선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498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마틴 프링이 제안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과 또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말미에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번지면서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91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9포인트 오른 19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0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장중 1914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1907포인트 5일선 위에 움직이면서 0.2% 강보합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사흘째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51억 원 팔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이 시간 매수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35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3포인트 하락한 49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99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5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깊어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5일선인 498포인트 선에 움직이면서 0.07%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48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팔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9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5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30전 하락한 1155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럽 부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11월 무역 수지가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55원을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 가스 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동가스도 1.6% 이상 오르고 있고요. 삼천리와 경남에너지 모두 강보합 내지 1%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반사익을 얻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산물 관련 업종과 쇠고기 수입 업체인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마니커가 0.5%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일사료가 1.8% 오르고 있고요. CJ시푸드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신주 3거래일째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RNL바이오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파루가 1.7% 오르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료 수출 통제로 국내 업체가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농업 관련주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OMB가 14.9%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비와 영남제분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남해화학과 KG케미칼도 4%, 3%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편입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진해운과 만도가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우선주 역시 1%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상선만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전 편입돼 있던 하이템맥주는 이날 지수에서 제외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구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순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서비스업과 화학 그리고 건설주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전문가의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분께서 주셨던 그 종목, 한 주간 어떤 등락을 보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배박사님의 종목입니다. 건설화학이었는데요. 마이너스 1.8% 등락이 나왔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의 다음이택은 생각보다는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주가 흐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배박사님의 건설화학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던 날이었습니다. 배박사님은 건설화학에 대해서 거래손에 있는 종목인데 낙폭이 과대했었던 만큼 불안한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건설화학은 한 주간 마이너스 1.8%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의 다음이택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소 내에 있는 종목이었고요. 빚 갚을 능력이 최고인 상위 2 기업에 뽑힐 만큼 유동 비율이 참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유보율이 1300%고 또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기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 등락을 보였습니다. 자,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 예. 지난주에 시장이 참 많이 불안했었고 그래서 예. 이 종목을 말씀을 하셨었죠. 예. 예, 건설화학 그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건설도 하고 뭐 화학도 하는 회사가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어떤 테마성으로 오르거나 아니면은 종목별로 이제 그 주도주가 있고 그렇게 오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가에서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지금은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손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악재는 연평도 사건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시석이 됐습니다. 1900 아래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러면서 오늘도 종합지수는 플러스 한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다시 18,000원 이상 가격은 회복해주는 그런 우려한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의 다음 이택도 좀 봐야겠죠.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을까요? 예, 다음 혜택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 비율이나 이런 거는 뭐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평도라든가 이런 대북 리스크와 그런 그 시장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좀 하락을 하였지만은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뭐 4%, 5% 정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손실 구간이지만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입하셔갖고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종목이 지난주 종목은 다소 부진한 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종목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주간 종목 배틀의 종목입니다. 예, 오늘 배 박사님께서는 동양종금증권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을 택하셨고요. 심기현 연구원님은 SK에너지 들고 나오셨습니다. SK에너지는 증시전략센터 단골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동양종금증권인데요.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8,81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신기현 연구원님의 SK에너지도 살펴보죠. SK에너지는 오늘 장 대비해서도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2.7% 반등에 있는 가격이고요.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배 박사님의 동양종금증권부터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이고요. 예. 배 박사님께서 언제나 늘 선택하시는 종목 중에 한 차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예. 예.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현대건설하고 현대상선을 두 가지를 이제 종목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그런 유형과 같은 흐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12,600원 고점을 찍고,
현대건설 참여한다는 악재 때문에 8,0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 종목 오늘 들고 왔고 그 당시에는 안 들고 왔냐면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상성 경우는 지금 한 10% 정도 지수 추천 매수 단가 대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냥 놔둘 리는 없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국가적인 힘에 의해서 다시 오를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그룹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수혜가 오히려 차후에는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양종금증권도 7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1,000억 정도 추가로 더 현대 인수전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차가 다시 한번 이제 출자 이 내역을 밝혀라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서 현대그룹이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기 전 가격까지는 회복을 하는 게 오히려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참여를 한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현대그룹이 시너지 효과에서 이 동양종합증권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동양종금증권도 입는다면은 10,000원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충분히 잡았는데 이 정도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데 지수 흐름을 보면은 전혀 상승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매수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배 박사님. 예. 배 박사님은 늘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시잖아요. 예. 너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낙폭도 크지 않지만 오름폭도 그다지 크지가 않은 종목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는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전부 다 처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그 관점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도 이제 5% 손절매를 원칙을 적용해서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자금은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자금 관리,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오르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급등할 때도 자금이 이미 30% 40% 손실이 나면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산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는 큰 이익을 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원금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매매 전략이 가장 좋고요. 물론 이제 지수가 뜨거나 아니면 테마가 나올 때는 그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그냥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10%에서 5% 정도 그 정도 수익에 만족하는 안정적인 매매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상황입니다. 예, 배 박사님은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기현 연구원님은 SK에너지를 좀 살펴볼까요? 신기현 연구원님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을 공략하시는 거지요? 예, 아직까지 불안한 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이번 악재로 인해 갖고 조금씩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차 다시 한번 18만 원까지 이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갖고 왔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역시 2011년도에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린 에너지에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SK에너지도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로서 수혜를 받을 것이고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더 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2011년도에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갖고 12월 달에는 좀 더 재차 더 큰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주간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예. 자, 심기현 연구원님의 SK에너지까지 종목 선정에 대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한 주 뒤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는데요. 2306님께서 19,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 박사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이 다행히 그나마 물량이 1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전략을 짜기 가능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00원 고점 가격대를 두 번 정도 찍었는데 17,000원 후반 거의 18,000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18,000원을 두 번 찍고
바닥을 지금 다지는 중인데 19,000원이면 아마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흐름이 안 좋아 버리면은 주성엔진은 뭐 좋은 회사고요. 유별도 한 1000% 이상 되고 순이익도 뭐 한 200~3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종목인데요. 10%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현재 18,000원 초반에 다시 한번 10% 정도를 더 매수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혹시나 더 추가로 하라고 한다면 17,000원 초반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17,000원 쉽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18,000원 초반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연평균 사건도 장에 시작되고 완화됐기 때문에요. 19,000원 넘어가는 장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19,000원 매수한 거는 약간의 수익이지만 18,000원 초반에 매수한 거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비중 확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CJ제일제당인데요. 346 하나님께서 이 CJ제일제당을 21만 8,000원에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해 구간인데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 중에서 내수 한류 4대 천황 중에 이 CJ제일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오리온, 락앤락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화장품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 있던데요. 신기현 연구원님, 네. 조금 아이러니한 게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CJ제일제당은 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국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나머지 종목에 비해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아직은 뭐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식품 말고도 이 의약 산업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바로 산업이라든가 뭐 이제 흔히들 잘 아시는 뭐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산업이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률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것이 좀 약간의 그 리스크지만은 그러한 문제점을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다시 한번 그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재차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고부가가치 사업이 다시 한번 큰 폭의 이익 성장률을 보인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50%는 조금은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23만 원까지 올라온다면은 물량을 한 20%씩 조금 매도하셔갖고 한 25만 원까지는 전부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J제일제당은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한 20만 주 정도를 취득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들렸는데요. 신기현 연구원님, 이 같은 소식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자사주 취득은 그 투자 심리에 호조가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너가 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하는 것들의 소식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하이닉스를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332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저가 매수의 시점일까요? 매수가 좀 정해주십시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3327님께서 주셨는데 하이닉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테죠. 디램값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내렸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예.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팽배하고요. 예. 그러면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최현주 아나운서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기본적 기술적 분석보다도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차트를 보면은 2만원 바닥을 찍고 지금 22,000원이 두 번째 바닥이고 지금 23,000원 세 번째 바닥으로 찍고 상승 추세 전환으로 지금 접어들어든 상태입니다. 이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을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모습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바닥선, 95,000원대 가격에서부터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 번씩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지금 너무 무서워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반등을 시도하다가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23,000원. 여기서 물론 물량을 한 번에 다 싣지는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24,000원에 일단은 10%를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바닥이 22,000원이 설사 온다 그러면 20%를 더 들어가고요. 10%를 더 들어가서
20% 채고요. 21,000원대가 온다면 다시 한번 30% 추가를 매수한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분명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더 떨어져도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이 한 종목으로만 해도 한 1-20% 정도 수익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이고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잡아보지만 24,000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잡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면 연말까지는 아마 수익이 한 1-20% 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연말께는 재고 조정이 이제 다 소진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연말이 매수 기회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있던데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배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사나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다우 기술인데요. 다우 기술을 문의하신 분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10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연말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심기현 연구원님께 드리죠. 예, 지금 뭐 비중이 100% 이기시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성장을 이루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 급락을 또 할 거라는 예상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어느 정도 단기 급락에 따라갔고 더 이상의 단기 급락은 나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100%이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키움증권과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요즘 장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키움증권의 그런 주가 흐름도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의 이격도가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움증권의 주가 흐름에 따라 갖고 다우기술도 어느 정도 그 이격도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는 약 9,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의 그런 비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하시고 역시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무학인데요. 727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무학을 5,18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역시 부산 기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무학도 봐주세요. 예, 무학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국순당을 저번에 한번 추천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막걸리 만드는 무학 같은 건 소주를 만드는 회사인데 유보율이 3,000%가 넘고요. 매년 뭐 한 200~300억 정도 손익이 나는 아주 알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5,130원이면은 거래가 거의 안 되면서 상승하기 전에 아주 타이밍을 잘 잡으셨고요. 지금 뭐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지수 하락보다는 훨씬 적게 6,700원 찍었지만은 6,000원 지금 초반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크게 하락하지도 않은 종목이고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가치 형식으로 자산 재평가 형식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6,700원은 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넘는다면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한 7,000원, 8,000원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다 생각하시고 장기 홀딩 하시면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예, 무학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인터파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를 사신 분은 3744님이시고요. 4,415원에 5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온라인 쇼핑몰인데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많이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 수익 악화가 이제 우려된다는 점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 악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조금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011년도에 수익성 개선이 뚜렷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 실현을 조금은 더 하셔갖고 비중을 한 20%까지 낮추신 다음에 나머지 30%는 지금 현재 물량을 정리하시고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우량주가 여러 가지 뭐 대외 악재라든가 이런 걸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제철을 좀 살펴볼까요? 현대제철을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6,000원이시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116,000원에 매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장이 좀 많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615님께서 보내셨는데 제2고로도 가동이 됐고 제 생각에는 현대제철을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고 좀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배 박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제철회사 중에 이제 굴지의 제철회사고요. 뭐 건설업이라든가 다른 현대 자동차 이런 쪽으로도 이제 제철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1,500% 그 유보를 가지고 있고 매년 이제 거의 1조 가까이 순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지금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겠으면은 고점이 근데 12만 3천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11만 6천 원이면은 지금 선에서는 그 시점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수익이 나야지 그 좋은 회사고요. 내가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손실이 나면 별로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좋은 추억으로 남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 원 초반인데요. 물량이 몇 프로인지 적진 않으셔가지고 모르겠는데 만약에 물량이 뭐 20%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 정도를 더 들어가셔서 충분히 이건 12만 원 선까지는 연말 넘으면서 돌파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1900, 1000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0 넘어가고 앞으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돌파도 충분히 시도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12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 13만 원, 14만 원도 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서 더 빠른 시일 안에 원금 이상 평가이익이 나도록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간 종목 배틀이 한 주간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라면 월간 종목 배틀은 한 달간 4주간 종목 배틀을 겨루는 게임이 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지난달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종목 또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 모두 생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배 박사님의 동일철강이 마이너스 2.4%의 등락, 심기현 연구원님의 뷰웍스 마이너스 7.2%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예,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가치주 동일철강은 재무구조가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바닥을 파고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절가로 주셨던 9,000원 선이 붕괴가 됐죠. 예, 한 달간 마이너스 2.4%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의 뷰웍스 살펴볼까요? 의료장비업체 뷰웍스는 한 달간 주가 흐름이 정말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던 그 손절 라인이 이탈이 됐고요. 예, 이 종목은 전문가의 코멘트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의 동양철강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동일철강인데요. 제가 종목을 분석하다가 기업 내용이 좋아서 추천했었는데 거래 손절 알고 봤더니 코스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렌텍을 정리할 때 다 정리하십시오. 코스닥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한 2% 정도밖에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고요. 지금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종합지수가 8포인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들어간 게 낫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은 차후에 코스닥 지수가 장이 안정적으로 되고 주도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종목 추천을 나갈 거니까요. 2% 정도 만약 들고 계신 분이라면 갖고 계셔도 무난한데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거래소의 대형주 제가 좀 이따 추천해 그런 종목을 들어가시면 무난해 보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 예. 코스닥 쪽 관심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혹시나 접근할 때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보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맞는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저쪽도 항상 5% 손절 원칙을 정하는데요. 이랬때 같은 경우 5% 빠져서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종가에 보합까지 치고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5% 이 선이 닿으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그 다음에 더 저가에서 잡을 기회가 있으니까 5% 손절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종목도 역시 코스피 종목이겠어요? 예. 좀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뷰웍스 좀 봐주세요. 예,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자산가치주보다는 이제 성장가치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장가치주들은 그 악재에 조금은 더욱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북 리스크라든가 그런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 갖고 그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표출이 되면서 단기 급락을 하였지만은 유보율이나 그다음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은 충분히 13,000원대까지도 한 30%까지도 높은 수익이 그런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가치를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적어 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는 LG생명과학을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현 연구원님 삼성물산 들고 나오셨는데 이 삼성물산 역시 증시전략센터 전문가들의 단골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배 박사님의 LG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이 오늘 장에서는 꽤 어제보단 밀렸습니다. 0.3% 정도 조정된 가격인데요. 45,8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심기현 연구원님의 삼성물산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0.5% 상승한 움직임 7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LG생명과학이에요? 예, LG생명과학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기 딱 적절한 시기고요. 사실 어저께 저가에 들어왔으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들어가도 무난해 보입니다. LG그룹의 그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상상 단계인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회사 차원에서는 아주 괜찮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순이익도 매년 한 뭐 200억 정도 순이익이 나기 때문에요. 제약주 회사 치고 굉장히 우량한 재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차트를 보면은 56,900원을 찍고 한 두 달 정도 지수 하락한 그 프로보다는 훨씬 더 크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약주 테마에도 속하기 때문에요. 지수가 반등할 때 지금 이제 종합지수 8%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반등할 때 지수 반등 폭보다 더 크게 제약주의 그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요. 한번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 버리면은 5만 원 선은 그냥 뚫고 5만 한 2천 원 선은 충분히 넘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5만 2천 원 목표가로 정해봤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44,000 사실 이때 타이밍이 참 좋았는데 막판에 다시 한번 45,00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지지는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서 충분히 52,000원 정도까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한 달간 LG생명과학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배 박사님의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에요. 시공능력 국내 2위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먼저 뭐 건설 업황 자체가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한 그 시점입니다. 뭐 아파트 거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뭐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은 긍정적인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11년도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진 상황입니다. 사실 2010년도 그 건설업은 최악의 이제 그런 해를 보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지금 해보다는 조금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따라갖고 국내 1위의 그런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이슈로 인해갖고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 업체인 삼성물산의 이런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호조를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그룹의 그런 투자 설비라든가 이런 모든 시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재차 신고가 갱신을 하고 충분히 9만 원대까지도 월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간 종목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 네. 건설주에 대한 시각이 이제 점차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으로 건설주가 꼽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물산을 들고 나오신 거거든요. 예. 다른 종목들 중에 고르신다면 그래도 삼성물산이 낫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국내 그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그 건설업체이고 역시나 그 삼성그룹이라는 이 그룹 내에 투자 설비를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호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삼성물산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 박사님. 예? 건설주 중에서 삼성물산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예. 배 박사님은 제약주를 보시거든요. 예. 제약주와 삼성물산. 예. 어느 쪽이 좀 더 수익 내기가 좋겠습니까? 예, 건설주도 뭐 무난하게 오르는데요. 그 지수 상승폭보다는 크게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무난하게 지수 전 분명히 이제 2,000포인트는 이 눈으로 확인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건설주의 상승폭도 물론 있지만은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된 거는 단기간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뭐 제약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길게 본다면 건설주도 오를 폭은 상당히 있지만 짧게 본다면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한 달간 배틀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제약주가 더 낫겠다라는 배 박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가들의 종목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내주신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 4주 뒤죠. 12월 29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 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 박사님,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에게 투자의 비법을 배우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이후에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거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겨울방학을 위한 필수 코스, 뉴질랜드 영어 캠프. 서울경제TV와 엔젤 유학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현지 정규 수업을 위한 첫 스텝, 애솔. 뉴질랜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YMCA 캠프.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 방과 후 체험학습까지. 캠프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모집 기간은 1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장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십니까, 신재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세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물망 차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원칙을 꼭 한 가지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투자특기 제1인자 신재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거물망 차트를 이용한 추세 방법과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물망 차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추세에 대해서 또는 이동평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와 행보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락 추세에서는 관망 또는 대기, 행보 추세에서는 관망을 한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5일선과 21선 또는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준비된 그림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간의 주가의 평균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일선은 5일간의 이동 평균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질 때는 이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은 20일 이평선을 휘감으면서 저항과
또는 돌파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22평을 하향해서 수평 또는 우상향으로 돌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때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이런 하락 추세에서 22평을 돌파하는 부분이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짜 골든 크로스와 진짜 골든 크로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포인트는 이런 진짜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대량 거래량과 함께 22평을 돌파를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추세 상승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가짜 골든 크로스 이런 저점과 그 다음에 그 저점을 점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흔히 말씀드리는 상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이 진짜 골든 크로스에서 양질의 수급, 여러분 양질의 수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대단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락 추세인지 또는 횡보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차트는 대경기계입니다. 대경기계인데요. 이 대경기계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파란 선은 녹색 선은 5일선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물망을 같이 설정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하락인지 행보인지 상승장인지 충분하게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거나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우하향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시기에는 이 대량의 거래량과 5일과 22평을 돌파했을 때에는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을 점점점 높이면서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을 행보 추세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행보 추세가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함께 긴 양봉으로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짧게 또는 쉬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는 빨간 그물망이 하락 추세에서 녹색으로 돌파하는 이 골든 크로스. 여기서는 가짜 골든 크로스입니다. 가짜 골든. 하락 추세에서 나타난 부분은 가짜 골든 크로스다. 이런 골든 크로스가 생길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행보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보의 시작을 끝난 이 시점, 진짜 골든 크로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진짜 골든 크로스는 빨간 추세망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5일선과 21선에 대한 그런 골든 크로스, 진짜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계좌에 굉장히 큰 수익과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동부 하이텍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부 하이텍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22평이 크게 하락을 했죠. 하락한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망하거나 쉬어라라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한 추세에서는 캔들이 대체적으로 22평 또는 단기 2평 아래에서 움직인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5일선 또는 22평에서 저항을 받고, 이 저항이라 하는 얘기는요, 20일 동안에 그 주가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일간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의 그런 손절가 또는 실망 매물 또는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의 그런 차익 실현, 그런 악성 매물들을 모두 소화하고 난 이후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가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가짜 골든 크로스 이후는 행보의 시작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22평을 휘감으면서 이 대량 거래량들 보이시죠? 이렇게 긴 막대들은 대량 거래량이다라고 보시고요. 이때 이 대량 거래량을 여러분 분석하실 때는 기관 또는 외국인, 그런 HDS상에서 충분하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대량 거래량과 긴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할 때에는 여기서 매수 급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 이 파란 그물망인데 왜 매수했느냐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하락 추세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22평과 어떻게 해요? 5일 2평, 20과 5일 2평에서 골든 크로스, 진골드, 진짜 골드죠. 22평이 우상향 될 때는 매수가 없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가 없어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했을 때는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매수급소, 즉 단기 2평이 안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모두 밀집돼가지고 정비율이 될 수 있지만은 주봉에서는 보시면요, 주봉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거물망과 캔들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반 정도는 팔자. 반 정도 차익을 실어넣으면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여기에서 50% 차익 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추세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홀딩, 못 올라가면은 22평 무너지면은 여기서 전량 정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종목은 많으니까 또 기다리시면은 또 좋은 종목 그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목이든 시장이든 상승 추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 종목에서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거물로 고기를 잡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거물로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겠지요. 좋은 종목을 잡으려고 하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은 좋은 종목 매수 급수 포인트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 분명히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손절가는 확실하게 정하시고요. 확실하게 정하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손실 나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내가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